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내년 6.25 7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하에 계시는 호국 영령들이 정말 통곡할 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원장 나오셨습니다. 민 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국방부가 지금 뭐 확정한 안은 아니지만 일단 그 연구 용역으로 네. 내년 6.25 7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공동 그런 기념사업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한국군과 유엔군이 7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인도 200여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같이 기념사업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현재 이제 뭐 연구 용역 보고서 뭐 내는 단계라고 하지만 그 배경이요. 이런 행사를 그 추구하는 배경이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그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청와대 정부, 문정부 세력들의 일방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뭐가 전환점입니까? 국민들 오히려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눈 뜨면은 바닷길 열리고, 눈 뜨면은 하늘길 열리고, 눈 뜨면은 저기 뭐 육지로 넘어오고, 육지는 다 넘어져서 뭐 뒤에 뭐자또 있으나 마나. 물론 냉전체제 무슨 아주 뭐 극우적인 시각이라고 막 비난할지는 몰라도, 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 제일로 용납을 못하는 게 만약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요, 6.25 남침 전쟁이 쌍방 과실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인식 자체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국회 연설에서 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총질을 했다. 그건 쌍방 과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북은 어느 국가든 어떤 나라도 침범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은 우리를 분명히 남침을 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인식 위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중에서, 반만년 역사 중에서 한 번도 외국을 침입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맞죠. 그렇지만 남북이 그렇죠. 이걸 쓴 연설 쓴 사람 있죠. 이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비켜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6.25 남침 전쟁을 비켜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써준 사람이나, 청와대 내 써준 자나, 그 다음에 이걸 읽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얼마 전에 6.25는 남침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도 그런 비판이 많으니까 스웨덴 연설을 가지고 의회 연설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총선에까지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중도층까지도 돌아서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이 이런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뉴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가 남침이라는데 어떻게 그게 뉴스가 됩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북한은 그걸 지금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침, 조국 해방 전쟁. 그다음에 중국은 항미 원조 전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이렇게 6.25 전쟁에, 남침 전쟁에 관한 시각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 분야가 굉장히 느슨해졌다. 느슨한 정도가 아니라 일부 보수 세력들, 특히 이제 군 출신들, 이런 장성들은 지난 9.19 군사 합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 해제를 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북한 목선 노크 기순 사건도 터진 거 아니에요? 아니, 촘촘히 무슨 해안경비정이다, 무슨 함대다 가 있는데요. 57시간을 휘젓고 다녀도 75시간인가를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넉넉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6.25 전쟁 도발 이 부분을 어떻게 나는 공동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발상 자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예.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하고 예.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속도가 있게 진척이 됐다면은 네. 그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TV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비핵화 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네.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는 것도 없고 이제 우리 협상팀을 새로 꾸려가지고 네. 시작하자. 네. 그 옛날 제네바 협정 때 그 시작한 것하고 똑같이 출발선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 없어진 게 있습니까? 뭐 프로토늄이 1kg라도 없어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또 비핵화 얘기하면 또 이제 또 혈압 오르고 또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시 아니 그러니까 공동 행사를 하려면은 그런 정도의 어떤 평화가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서 하면 모르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아니 이 사건은요 이게 비핵화까지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비핵화까지도 갈 필요 없이 아니 그 국군 유해 발굴단에 의해서 유해가 발굴된 그 아버지 아들 그 김성택 씨인가요? 네, 그렇죠. 그 양반이 청와대에서 하면서 대통령 면전에서 아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발굴해서 고맙다. 그런데 6.25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대통령 먼산 버릇이 바라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25에 대해서 그 김성택 씨의 그 처절한 그런 그 희망사항 자체하고라도 그 정도로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계기라도 마련해주는 이런 행사에 신경을 써야지. 6.25 전쟁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도 없고 대통령 얼마 부리고 사과 요구하기는커녕 대충 뭐 쌍방과실인 것처럼 가는 상황 속에서 이 행사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말이야. 그건 비핵화 갈 필요도 없어요. 김상택 씨 그 양반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 표정 보면 아는 거고, 그 다음 비핵화 부분도 전적으로 고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요. 비핵화도 한마디면 끝납니다. 한마디면. 김정은이가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딱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핵무기, 핵물질, 핵탄 어디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맨날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없애겠다. 이 날짜는 안 정하더라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없애겠다. 이 상태에서 해야 굳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지. 최종 목표가 없이 그냥 김정은이 말만 믿으란 거예요. 김정은이 말만.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말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되면은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자꾸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자꾸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남남 갈등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네 편은 네 편대로, 내 편은 내 편대로 해가지고, 쫙 한번 우리 전선을 딱 형성해서 총선 한번 붙어보자. 그렇죠.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나쁘게 해석하면은요, 정말 지금 정권이야말로 안보를 아주 기술적으로 정권 그 지지율에, 정권 창출에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안보 장사가 뭐 옛날 냉전 시대처럼 안보 장사는 아니라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은 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내년 총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뭐 차후 문제고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나라 무너진다. 도저히 뭐 정권 뭐 이어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다른 건 몰라도 6.25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북한의 인정이라든가 그렇죠. 사과는 못 하더라도 유감 표명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박광재 사건 그것도 지금 아무런 유감 표명 하나 못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강산이 사실은 중단된 거 아닙니까? MB 정부 때.
그때도 김정일이가 사과만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아들 김정은이가 예. 사과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6.25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여기서 요구하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요구하겠어요? 예, 사과 요구할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사과를 못하면은 밑으로 이럴 때 국정원장 쓰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 안 보라 했어서 야 우리 국민이 이렇게 되니까 비핵화로 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금강산 가고 대성강을 열어주려고 그러면 6.25도 오고 그러니까 야, 유관 표명이나 포괄적인 유관 표명이나 좀 해봐라. 구렁이 담 넘어가 됐기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못해. 너무 김정은의 눈치,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여간 정치권은 표계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군도 국가의 하나의 일원이고 또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군은 정치에 완전히 코드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박찬주 전 대장 있죠. 예. 공감병 갑질사건으로 억울하게 물러난 사람 그 전역사 보세요. 예. 정치인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준비해라. 나라를 지킬 놈은 군밖에 없다. 그런 전역사를 남겨갖고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나라의 명장 사마양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망전 필위. 예. 망전, 전쟁을 잊으면은 네. 필위. 반드시 위험, 위기가 온다. 그게 아주 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명언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정경도 국방장관, 그 전에 송영문 국방장관도 오피스 됐습니다만은 이 정경도 국방장관에 와갖고는 군이 완전히 정권에 우리 검찰이라든가 또 언론한테 하는 얘기지요. 뭐 시녀다, 무슨 나팔수다, 호위무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완전히 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까? 이런 걸 만들어갖고 지금 정권의 코드에 맞추자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도 제가 말을 해가지고 제가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 정말로. 근데 우리 군이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됐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정말 누구 하나 어떤 군인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군인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아니 우리 같은 때도 전두환 시절이고 뭐 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신분 내 패댕기 치고 그래갖고 잘려가지고 저도 한 3년인가 4년인가 아주 낭인 생활했죠. 고생하셨죠. 강제 해직당해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군인들이 그런 사람 하나? 그러니까 그런 군인의 초계와 같은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던 초계와 같은 이런 기상을 군인의 기상을 보여주기는커녕 권력자한테 눈 맞추느라고 이번에 다 모든 상황이 뚫린 것뿐만이 아니라 국방부가 6월 15일 날 06시 45분에 최초로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이 쫙 청와대 안보실부터 해서 국방부 다 보고했는데 국방부가 이틀 뒤에 6월 17일 날 오전 9시 반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 보면서 결국은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청와대 안보실 눈치 보느라고 주물럭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청와대 눈치 보는 거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본 거 아닙니까? 이런 국방부 장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로? 그러고는 자기는 책임에서 쏙 빠져버려요. 이번 노크 귀순 사건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지휘 책임을 엄중히 묻거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밑에 사람한테 묻냐고. 코미디요 진짜로. 근데 요새 군을 보면은 전에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렇죠. 수사받다가 그 치욕을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상가에 군복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 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그거 보고 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가. 전우 저거 전우 선후배 야 한 명도 안 찾아오고 그리고 또요 또 얘기지만은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 그 조사, 보안사에서 구테타 준비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 하라고, 어디 애국 갔다 하고 바로 했지 않습니까? 나온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빈탕이죠. 이재수 기무사령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재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거기서 동료 선후배 군인들은 아무도 안 와. 이렇게 나쁜 놈들, 진짜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적어도 군인 정신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그다음에 우리 군과 군인들을 갖다 이렇게 만든 지금 이 청와대 권력 정말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뭐 판문점에서 3자 뭐 회담인지 회동인지를 했는데 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뭐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들러리 개구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53분인가 옆방에 앉아가지고 좀 속된 말로 쪽팔리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4분 회동하고 53분 양자 미국 회담하는데 은행 대기표 번호표 뽑고 53분간 옆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치욕스러운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데 국무회의에 와서는 그냥 국무위원들이 무슨 개선 장군 오듯이 박수를 치고 난리 법석인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대통령 말씀 뭐였습니까? 문서상 서명은 없었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평화 시대가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으로 막 가고 싶은데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앞에다 뭐 붙였어요? 사실상 종전선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전쟁하는 중에 사실상 종전이 어디 있어요? 종전이면 종전이고 전쟁이면 전쟁이지. 그 말이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아무런 해결된 거 없고 상황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낭만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요? 무슨 김정은이한테 연애 편지 쓴 겁니까?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뇨. 아니 고 박사님 안 그래요? 밑에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늘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요. 신중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최고 그게 책임자.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그렇게 사실상 뭐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그랬나요? 국무위원들한테 상상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국정은 냉철한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상상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가들한테 할 얘기예요. 아니 그건 시 쓰고 소설 쓰고 음악하는 예술 이쪽 계통의 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평의 나라를 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그 신금을 올리고 하는 것이지. 아니 총칼 들고 전쟁 싸우는 전쟁 군인들한테 상상력을 갖고 하라고 그러고 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한테 상상력을 가지고 일본한테 가서 반도체 팔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죠. 이런 낭만적인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낭만적인 대통령이고요. 얘기하면 철없는 대통령이 철없는. 어때 국정이 상상력입니까? 전임 문체부 장관한테 영향을 받으셨나? 시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 정치로 재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순전히 그런 건데 저는 정말 놀란 게 아까 앞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서상 뭐라고 했죠? 문서상. 서명을 받은 거는 서명은 대통령은 문서상으로 서명을 해야죠. 그럼요. 구두 서명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돈 1,000만원을 갖다 빌려주고 받더라도 구두로 하는 차용증서는 법원에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데 국가 간의 조약이고 국가 간의 전쟁 종시고 이런 걸 갖다가 반드시 문서로 서명해야지. 서명해도 휴지 쪽지 되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서명해도 휴지 쪽지 된 게 키신저하고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기자 아니셨어요? 키신저하고 레둑토하고 한 건 말입니다. 온란망한 거. 아무 휴지 조각이죠. 그러니까 1953년에 대한민국의 정전협정, 휴전협정, 유전협정. 그 다음에 1973년에 베트남, 거기에 파리 평화협정이죠. 파리 평화협정. 올맹에 레둑토가 오고,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가 미국에서 가가지고 평화협정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놀란 게요. 그때 당시에 주월 대사가 누구였어요? 군인 출신 누구였는데 주월 대사가 최명신 아니었나? 아니요. 누군데 그분이 그 상황을 갖다 파리 협정 상황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를 했대요. 이거 1, 2년 안에 월남 폐망하게 생길 조약이다. 이걸 갖다가 빨리 자네가 월남에 기임을 하면은 티우 대통령한테 알려주라. 그랬대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어저께 어젯밤에 사료를 봤거든요.
그런 협정이 이게 서명을 해도 그럼. 적군들은 다 어기고 그리고 서명하고 해도 또 자기 안보는 자기 안보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해서 김정은이는 강인한 군사력과 힘이 기본이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 뭐라고 했어요? 평화가 대화가 평화를 지킨다고. 군사력이 아니라 이런 문학적인 대화가 평화를 지킨다. 이런 상상력이 풍부하고 문학적인 이런 방침으로 국가 안보를 갖다가 국군을 통솔하는 우리 최고 권력자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미 싱가포르에서 네. 합의문서 만들었는데 네. 하루에서 다 김정은의 사기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해봤자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합의를 하고 각서를 써도 네. 그걸 지킬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과연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니 삼척정도도 알 일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집권층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예. 뭐 그 얘기 백날 해봤자 열만 받아요. 근데 또 이 목선 노크 귀순 사건 목선 노크를 모크라고 합니까? 이것도 그 합동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경계 잘못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제일 의혹을 갖는 것은 그런 잘못을 은폐 조작하려는 그렇죠. 그걸 누가 했느냐? 예. 그 청와대가 했느냐? 예. 국군 수뇌부가 했느냐? 예.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쑥닥쑥닥 뭐 벙커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싹 17일 날 국방부 브리핑할 때는 휙 바꿔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하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정말 너무한다 아닙니까? 그 부랴부랴 이제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청와대 뭐 안보실 차장, 차관도 김유군 제2 안보실 1차장이죠. 1차장한테 엄중 경고. 왜 그 사람을 갑자기 했나요? 그러면 청와대가 책임진 건 청와대가 잘못한 그렇죠. 거네요. 발표 과정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시인했다고 봐요. 그러면 청와대가 잘못했으면 비서실장, 안보실장하고 상황실장. 안보실장하고 국정상황실장하고 사실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예. 그럼 대통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럼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 성명 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상황실장이나 이렇게 책임져야 맞죠. 아니 진짜로 청와대 책임이 있다고 본인들이 시인했다면은요, 무엇을 안보실 1차장 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해요? 그것보다도 제일 대통령 다음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국방장관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정경도 국방장관 정도는 국가 경계에 실패한 장관이면 그건 뭐 누가 얘기를 물러나라 마라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안 물러나면 경질을 했어야죠.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일단 책임져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사지 해가지고 네. 조작하고 은폐해보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청와대 안보실, 청와대,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통일부까지 저는 이 세 개 부처, 정부 기관에서 그 다음에 국방부도 이제 그 이틀 동안 그 마사지 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합참, 군대까지 해서 이 5개 기관 내에서 최고 책임자들이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예.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우물딱주물딱 합동조사한다 해놓고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일선 지휘관들만 지금 문책을 하고. 그렇죠. 아무런 뭐 휴가 갔다 온 23, 4단장 이런 분들은 이제 징계위에다 올렸던데 예. 결국은 이 사안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당연히 해야죠. 100번, 1000번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한국당이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협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화당도 협조하는 분위기예요. 국정조사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해군, 해경, 그 다음에 육군 거기 경계부대. 이게서 총체적인 이런 그 안보 부실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빠졌는데 해경도요. 그때 조선일보 사설에서 제가 봤는데
당일날 해경이 23사단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랬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23사단장은 그때 사실은 또 휴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날벼락 맞은 거. 그러니까 23사단장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경마저도 청와대 눈치 보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만요.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물밑 작업을 쫙 하고 있는데 목선이 톡 터져 나와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면은 북한 자극할까 봐. 김정은이가 안 해. 그렇죠. 이래볼까 봐서 덮어. 그거예요. 그걸 지금 언론이 청와대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고영신 TV에서 다른 유튜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낱낱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고자질한 겁니다. 아니, 민원장도 그래도 아직도 저 민평당에다 한 발 거치고 있잖아요. 민평당은 뭐 하는가 이런 일에 좀 앞장서서 국가 안보 하면은 그래도 민주 패권형 아닌가요? 다른 분들이 민평당은 청와대보다 더 한다고 한술 더 뜬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사님 말씀이 진짜 날카롭고 맞는 거예요. 물밑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판문점 와서 지금 이거 장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깨져볼까? 야 시시해 이놈들 시시해 이겁니다 이거. 그걸 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저는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영신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정말 제가 다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들이 못한 언론들이 기존의 언론 지금의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고영신 교수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고영신 교수님과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고 박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민영삼 원장이 저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두어 차례씩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기회를 갖기를 저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영신, 민영삼 앞으로 뭘로 이름을 지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만은 조곤조곤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이라든가 댓글로 또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